5번 시간 되겠죠? 해보도록 합시다. Because of the perceptual frames user of computer software and the website. 자, because of니까 여기 전치사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끊기겠죠. 이렇게 끊기고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고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영구적 틀, 여기서 뭐 생각의 틀 정도 되겠네요. 영구적 틀 때문에 어떤 틀이냐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의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구적인 틀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 프레임이 고정관념이거든. 고정관념. 컴퓨터를 쓰거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들 때문에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 지문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종종 버튼을 클릭하거나 또는 링크를 건드린다는 거죠. 뭐 없이 그걸 유심히 살펴보지 않고 고정관념 때문에 습관적으로 링크나 또는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컴퓨터 유저나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어떤 고정관념, perceptual frames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딱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거죠.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그들은 이 사람들이잖아요. 실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은 근거하고 있다. 더 근거하고 있다. 어디? Their frame for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한 그들의 프레임이죠. 이 프레임이죠. 상황에 대한 프레임인데 이 상황이라는 것은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거나 웹사이트를 흔히 돌아다니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이것들이 이끄는 그들이 기대하도록 이끄는 것, 상황들이 기대하도록 이끄는 것. 자, 여기 일단은 써볼게요. 너무 기나? 이 이끄는 것에 상황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은 결국 이거야. 고정관념이야. 고정관념이 그들로 하여금 기대하도록 이끄는 것. 고정관념에 의해서란 뜻입니다. 고정관념에 의해서 고정관념이 이끄는 것에 더 근거하고 있다. 뭐보다는요. What actually on the screen. 실제로 스크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이해되죠? 실제로 스크린에 있는 것보다는 자, 이것도 두 개 비교되어 있으니까 각각 선생님이 체크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를 써. 고정관념이 있어.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 실제로 나타난 것보다 머릿속에 뭔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컴퓨터는 이런 거야. 웹사이트는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러한 것은 때때로 Compound Software Designers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 이게 이제 생산자겠죠, 그렇죠? 여기는 사용자들이고 이 소프트웨어 생산자들을 당황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죠. 유저들이 보기를 기대하는 거죠. 실제로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들을. 근데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안 본다. 그러나 that isn't 자, 그것은 human vision 사람의 시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뭘 보여주면 그걸 보고 잘 판단해서 유저들이 뭘 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유저들은 뭐에 따라 움직인다? 프레임에 따라 움직인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 틀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거죠. 예를 들면 만일 the next and back button on the last page of a multi-step dialog box 자, 여기까지죠. 다 필요 없고요. 멀티스텝 다이얼로그 박스가 있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런 다음 버튼과 뒤로 버튼의 위치가 이게 주어잖아요. 위치가 바뀐다면 이렇게 되겠죠. 위치가 바뀐다면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인지를 못할 거라는 거죠. Would not notice the switch. 그 스위치를 그 바뀐 것을 인지를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들어보면 예를 들어 들어본 걸 생각해 보면 프레임 속에 next 버튼하고 back 버튼이란 게 이거 어디에 있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탐색기에 여기에 이렇게 탐색기에 오른쪽 위에 보면 크게 또는 뭐 작게 또는 뭐 X 있어인데 프로그램이 갑자기 왼쪽 밑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아무리 고장났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프로그래머가 지 멋대로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프레임이라는 게 그런 거죠.
their visual system, 그들의 시각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럴이 뭐고? 안심시키다네. 잠깐 봤습니다. 안심이 되는 거죠. 안심이 되어서 자 그들의 보통 사용자들의 시각 시스템이라는 것은 뭔가 안심이 되어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부주의한 상태로 주의하지 않는 상태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지속적인 위치 버튼은 on the prior several pages. 자 이전 몇 개 페이지에 있는 버튼의 어떤 지속적 위치에 의해서 inattention의 영역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앞에 또는 다른 컴퓨터에서 이 자리에 계속 버튼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있을 거고 다른 컴퓨터에도 여기 있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여기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위치에서 뭔가를 클릭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거기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게 프레임이죠. even after, 심지어 뭔가 의도치 않게 몇 번 뒤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 버튼들을 표준 위치에 인식하게 될 것이다. 됐니? 그래서 this is why는 그래서라고 퉁쳐서 해석하라 그랬죠. that's why나 this is why. 그래서 결론이 나온 거죠. 지속적인 위치, 변화전 위치, 컨트롤들의 변화전 위치라는 것은 공통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다. 저기 답 나왔네요. 그러니까. common 공통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 접근 가이드라인,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유저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은 GUI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 to en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는 뭐야? 사람들은 고정 과정이 있으니까 프로그래머들도 프로그램 만들 때,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런 버튼은 이렇게 좀 만들어 둬라라는 거죠. 새롭게 막 멋진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와 하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게시판도 잔뜩 있는 대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편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럼 뭘 확실히 하느냐? 대충 봐도 뭡니까? 원래 있는 프레임을 무시하지 않고 그 프레임대로 유저들이 뭔가를 썼을 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둔 거다. 그 컨트롤 버튼이라는 것은 가이드라인이다. 라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될 것이 뻔하죠. 맞죠? 되게 뻔해요. 그 내용이 마지막에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그럼 봅시다. 자, 디자이너들이 많은 잠재적 해결책들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디자이너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아니죠. 현실이 유저의 프레임,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에 맞추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뭡니까? 현실을 본다 그랬어? 프레임을 본다 그랬어? 프레임을 본다 그랬지? 그러면 프레임이 현실을 맞춰야 돼? 현실이 프레임을 맞춰야 돼? 현실이 프레임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생님 답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unfamiliarity, 그러니까 친숙하지 않음, 이런 뭔가 어색함이라는 것은 유저의 그 attention, 관심을 즉각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정보, clear effect, 그 정보는 분명하게 가능한 유저의 목표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사용감이죠. 그렇죠? unintended, 의도되지 않는 해석이 이끌어지도록,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지도록, 이건 뭔 개소리예요. 의도되지 않은 해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맘대로 막 했는데 뭔가 새로운 짠 하고 나타났다. 창의력 대잔치 이런 거 없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게 해줘. 우리 유저들은 그런 게 편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집 앞에서 그러니까 이 질문들도 쌤이 그냥 이제 나는 선생이니까 마치 답이 쉽게 나올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처음에 접근할 때 앞 문장에서 이 필자가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느냐를 유심히 보고 또 그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어떤 고난이도 문제들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이제 방법이라서 그런 훈련들은 사실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 있잖아. 선생님하고 수업을 해보면 막 내가 선생님이 잘난 체 하면서 간단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혼자 풀어보면 안 간단할 때가 있잖아요. 아씨 속았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수업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들 다시 들어보면서 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버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딱 붙들고 끝까지 그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핵심어라 하기도 하고 그 핵심어가 2개 또는 3개가 될 때는 그것을 대립적으로 두고 각각의 속성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뼈대를 보는 눈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기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그 고2들인데요. 선생님이 딱 고3 수업 하듯이 하고 있거든. 고2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수트 가면서 선생님 문장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줄였죠. 상당히 빼버리고 그냥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게 딱 고3 수업이에요. 고3 수업을 선생님이 딱 요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문장 구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에게 그래 그럴 거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쌤이 이렇게 잠깐만 5번 일단 녹화는 좀 끊을게요. 쓸데없는 소리 너무